근래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 포인트 중 하나는 카메라 렌즈 개수입니다. 후면 카메라의 듀얼 렌즈는 기본이 되어가는 추세고 2018년 10월 출시된 LG V40 모델은 전면 2개, 후면 3개, 총 5개의 렌즈를 탑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만간 출시할 갤럭시 S10 역시 후면 트리플 렌즈는 기본이고 5G가 지원되는 S10 X 모델의 경우 후면에만 4개의 카메라 렌즈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용자가 렌즈 개수가 늘어나면 성능도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 실제 어떤 성능이 구체적으로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듀얼 카메라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실전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카메라 기능 중 듀얼 카메라 활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삼성폰을 기준으로 살펴보지만 LG나 아이폰과 같은 타회사의 여러 개의 렌즈가 탑재된 모델을 사용 중이거나 관련 스마트폰을 앞으로 구입하려는 사용자분들께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신청 버튼 바로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듀얼 렌즈로 어떤 응용과 활용이 가능한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된 상태고요. 현재 자동 모드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드가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 모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해당 모드를 지금과 같이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페이지 넘길 때 오른쪽 왼쪽 손가락을 튕기듯이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과 같이 넘기게 되면은 모두가 해당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동 모드로 오겠고요.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렌즈를 활용한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줌 기능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하나일 때도 지금과 같이 손가락으로 얼마든지 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 렌즈가 하나일 때의 줌은 광학 줌이 아닌 화소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방식의 디지털 줌인데요. 이런 디지털 줌은 사진을 찍고 나서 해당 부분만 확대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광학 줌에 비해서 화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에 비해 카메라 렌즈가 2개인 듀얼 카메라 환경에서는 디지털 줌이 아닌 광학 줌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듀얼 렌즈가 지원되는 경우 하나의 렌즈는 관광 렌즈, 하나의 렌즈는 망원 렌즈 형태로 조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관광 렌즈가 사용이 되고요. 현재 자동 모드인데요. 이곳에 보면은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2배 줌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관광 렌즈가 아닌 망원 렌즈가 사용이 되는 상태이고 지금의 형태는 디지털 줌이 아닌 광학 줌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다시 1배 줌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손가락으로도 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손가락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쭉 줌이 되는데요. 최대 10배 줌까지 손가락으로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줌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은 카메라 셔터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쭉 올리면서 줌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10배 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몇 배 줌 상태이건 간에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항상 1배 줌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줌을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을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줌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2배 줌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모두 디지털 줌이 사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2배 줌까지 2배 줌 이하에서만 광학 줌이 사용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카메라 렌즈 2개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은 라이브 포커스 기능입니다. 현재 라이브 포커스 카메라 모드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라이브 포커스는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스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웃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사체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뒤에 배경이 되는 부분을 흐리게 날려버리는 효과를 아웃포커스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같은 기능을 라이브 포커스라고 하는 이유는 아웃포커스 되는 정도를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포커스라고 부릅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일단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라이브 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피사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보이는 의자 부분을 중심으로 뒤에 배경을 흐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데나 손가락으로 지금과 같이 터치를 하게 되면은 피사체로 선택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배경 흐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올립니다. 쭉 올리면은 배경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흐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다시 조금 선명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웃포커스 되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배경을 최대한 흐리게 한 상태에서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지금 갤러리 앱으로 왔는데요. 방금 라이브 포커스에서 찍은 사진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라이브 포커스 모드로 찍은 사진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배경 흐리기 효과 조절이라는 부분이 갤러리 앱에 있는 사진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사진을 찍을 때와 같은 설정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최대한 배경을 흐리게 해서 찍어서 저장을 했었는데요. 갤러리 앱에서 지금과 같이 찍은 사진을 다시 배경을 선명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를 다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저장도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이 부분을 터치해서 배경 흐리기를 설정해서 다시 저장도 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 라이브 포커스 모드에서 찍은 사진은 갤러리 앱에서 언제라도 배경 흐린 정도를 수정을 할 수 있고 수정된 상태를 다시 저장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듀얼 캡처 기능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렌즈 두 개가 하나는 망원 렌즈, 하나는 광각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듀얼 캡처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 두 개의 렌즈 각각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찍을 때 두 장의 사진이 찍히는 건데요. 듀얼 캡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포커스 카메라 모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이 노랗게 되면은 듀얼 캡처가 설정이 된 건데요.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찍은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갤러리 앱으로 들어왔는데요. 두 개의 렌즈에서 동시에 각각 두 장의 사진을 찍는다고 했었는데요. 두 장의 사진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장의 사진만 확인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앞에서 라이브 포커스 모드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듀얼 캡처 모드에서 찍은 사진을 터치하면 이곳에서 두 장의 사진이 모두 확인이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클로즈업, 와이드 두 가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망원 렌즈로 찍은 클로즈업 사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와이드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기본 렌즈인 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도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금의 사진을 다른 앱으로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를 별도로 저장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새 파일로 저장,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나가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별도의 파일로 저장된 와이드 사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가운데 사진이 라이브 포커스 모드에서 듀얼 캡처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해당 사진을 터치하게 되면은 언제라도 와이드 사진, 클로즈업 사진을 별도의 파일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저장도 가능하고요. 클로즈업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앞서 봤던 배경 흐리기 효과 조절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언제라도 배경 흐리기 정도를 수정해서 재저장도 가능합니다. 라이브 포커스 모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의자를 피사체로 했었는데요. 피사체와의 거리는 1m에서 1.5m 사이가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9의 듀얼 카메라를 중심으로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LG나 아이폰과 같은 타 회사의 2개 이상 렌즈를 탑재한 모델의 경우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앞서 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관련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곧 출시될 갤럭시 S10의 경우 다양한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요.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화면 크기와 카메라 렌즈 개수입니다. 전면 카메라 렌즈도 듀얼을 지원하고 후면 렌즈는 2개, 3개, 4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렌즈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구입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렌즈 수가 많은 걸 선호하기보다
스마트폰 구입 시 렌즈 각각의 스펙을 확인하고 내게 활용도가 있는 렌즈인지 또한 관련 기능이 내게 꼭 필요한 기능인지를 생각하면서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S10은 특히나 렌즈 수에 따른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출시되면 관련한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상 우측 하단에 스마트 리더 로고 부분이 보이는데요. 터치하면 바로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영상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